봅시다. 21번, 1021번. 자, 함수는 사인 함수다. 자, 범위는 0부터 9i까지. 이 녀석이 y = 마이너스 2분의 a랑 만나는 점 a, b. 네. 그러면 뭐 a 값은 양의 상수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개형이 돼야 되겠니? 원래 사인 그래프가 주기 6파이짜리, 그치? 3분의 x니까 주기 6파이짜리다. 주기 6파이짜리가 평행이동이 된 거지. 그치? 어디만큼? 파이. 그러니까 파이만큼 왼쪽으로. 마이너스 파이만큼. 마이너스 파이만큼. 움직였으니까 개형을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x가 0일 때를 생각해보면 사인 3분의 파이니까 2분의 루트 3a 시작이겠지. x가 0일 때 f0 값은 2분의 루트 3a다. 시작해서 최대값 a, 최소값 마이너스 a를 가지면서 0부터 6파이 가지면 딱 한 줄기 그려진단 말이야. 아니, 뭐 한 줄기 그려지겠지. 오케이, 6파이까지. 요거다. 이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만나는 두 점 a, b. 찾아주면 되지. 마이너스 2분의 1. a, b 두 개. 네, 이 a, b에 대해서 함수 위에 1사분면 위에 있는 점 fx의 1사분면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 그러면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은 언제냐? 당연히 꼭지점이 되지. 제일 꼭대기일 때지. 그치? a, b로부터 가장 멀 때니까. 그 밑에 PAB 넓이를 a에 대한 식으로 구해야 돼요. 당연히 이 넓이를. 이 넓이 어떻게 구할까? a, b 길이 찾아야지. a, b의 길이라면 a와 b 두 개. 실제로 이 녀석은 특수각이에요. 식 자체가, 값 자체가 이 값이 어쨌든 마이너스 2분의 a가 될 때니까 구해주면 sin 3분의 x 플러스 파이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지. 그치? 일단은 그러면 sin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될 때를 먼저 찾자고. 그치? 응? 대칭성으로는 길이를 구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합은 구할 수 있어. a, b의 합은 구할 수 있지. 네. 그런데 a, b 이거는 길이를 찾아야 되니까 어쨌든 a 좌표랑 b 좌표 찾긴 해야 돼. 차이를 구해야 되니까. sin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특수가 곧 3분의 x 플러스 파이는 각도로 치면 얼마냐? 구하자. 이거 얼마니? 3분의 x 플러스 파이. sin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일 될 때 언제냐? 특수가 6분의 3분의 2분의 8. 특수가 sin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6분의 7파이. 또 하나 더. 6분의 또 11. 그래 11. 두 개지. 6분의 7파이가 6분의 11파이 두 개지. 네. 그래서 x 값은 실제 x 값을 구해보면 첫 번째 x는 3 곱해주면 2분의 7파이 빼기 파이 첫 번째고, 두 번째 x는 2분의 11파이 빼기 파이. 이렇게 두 개란 말이에요. 이건 찾아야 돼요. 당연히 얘를 못 구하면 안 돼요. 실제 x는 2분의 5파이 또는 x는 2분의 9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a, b의 길이는 그 x좌표의 차이다. 2분의 4파이니까 2파이겠지. 오케이? 그래서 밑변 길이는 2분의 파이라고 보면 되고, 높이, 삼각형 PAB의 높이는 뭐다? 제일 꼭대기가 넓이가 최대였겠지. 제일 꼭대기가 언제냐? 최대값 A. 그 다음에 AB 선이 마이너스 2분의 A니까 두 녀석의 Y좌표의 차이 값이 높이지. 2분의 3A가 높이가 되겠지 뭐. 오케이. 최대일 때. 그래서 넓이 지금 6파이라고 돼 있죠? 넓이 6파이는 2분의 1에 밑변 2파이, 높이는 2분의 3a. 이렇게 등식이 성립하면 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없어지고 날리면
a는 4다. 그 다음에 25번 보자. 1025번. 자, A, B는 양수이고 알파, 베타, 감마의 합이 파입니다. 얘도 몇 번 해봤을 거예요, 우리. 자, A제곱, B제곱이 3AB 코사인 감마일 때. 자, 그러면 식 바꾸자, 일단. 자, 9사인 제곱 파이 알파 플러스 베타. 9 코사인 감마인데. 뭐, 식의 형태가 치환하라고 준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파이므로 바꾸자. 9사인 제곱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파이 마이너스 감마다. 2파이 마이너스 감마로 바꾸자. 전체식을 그래서 감마에 대한 삼각함수로 바꿔야 되겠지. 그러면 박변환시키면 사인은 그냥 사인 그대로다. 2파이니까 얘는 9사인 제곱 감마고 9 코사인 감마고. 그러면 전부 코사인으로 바꿀 수 있지. 이제 마지막은 많이 했던 거 우리. 그래서 전부 다 코사인 감마에 대한 식이 되겠죠. 마이너스 9 코사인 제곱 감마 9 코사인 감마 플러스 9꼴이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코사인 감마를 t라고 봤을 때, 자, 이게 일단 변환시키는 거, 바꾸는 거, 문자 하나로 치환할 수 있는 2차식 형태로 바꾸는 거 첫 번째고,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치환을 하면 항상 범위, 그치? 코사인 감마를 t라고 두면 여기서 t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얘는 왜 줬을까? 얘를 그냥 줄 리는 없잖아. 그렇지? t라고 본 코사인 감마가 c 이 조건식에서 보면 3ab분의 a제곱 b제곱이지 지금. 네. 아니 뭘 쓰라고 준 걸까? 3분의 1에 b분의 a, a분의 b다. 아니 산술기하라고. a, b가 양수니까 산술기하 조건 때문에 이 코사인 감마인 t 값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아니고 3분의 2보다 커야 되겠지. 그거나 없겠지. 그래서 치환한 이 2차 함수 코사인 감마를 t라고 봤을 때 y꼴 마이너스 9t 제곱에 9t 플러스 9꼴은 맞는데 이때 t의 범위가 3분의 2에서 1 사이다.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되겠지. 그래서 최대값 지금 문제에서 최대값만 구하면 되니까 대칭축은 지금 2분의 1이다. 위로 불러긴 2차 함수의 대칭축은 2분의 1이 맞는데 t의 범위가 3분의 2, 2분의 1. t의 범위가 3분의 2보다 크고 1보다 작지? 그럼 3분의 2는 2분의 1 오른쪽이란 말이야. 3분의 2에서 1 사이.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t값이 3분의 1일 때가 최대라고. 2분의 1 때가 아니고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t값이 3분의 2일 때 최대가 된다. 많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26번도 보자. 밑에 거. 자, x가 0에서 파이 사이다. x값은 자, fx 2 사인 제곱에 2a 코사인 x 마이너스 2. 자, 얘 최대값 구하고 싶은 거니까 치환할 거죠, 우리. 코사인 x를 t라고 보자.
코사인 x를 t라고 바꾸면 현재식은 ft에 대한 식 2, 1 빼기 t제곱에 2at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 2t제곱에 2at가 ft다. 그렇지? 자, 여기서 t 값은 x가 0에서 파이 사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t의 범위고, 자, 그때 최대값을 GA라고 하자. 실수에 대해서. 그러면 눈에 말하지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인데 대칭축이 변수란 말이야. 그치? 대칭축이 변수면 대칭축이 구간 내에 포함될 때랑 포함되지 않을 때 반드시 나눠야 돼. 그치? 그걸 하라고 준 문제입니다. 구간을 나눠야 돼, 무조건. 이번 테스트에도 있었지만 A 값이 대칭축이 이 2차식은 대칭축이 2분의 a죠. 그치? 대칭축이 2분의 a니까 2분의 a가 구간에 포함될 때랑 포함되지 않을 때, 첫 번째는 2분의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는 2분의 a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때, 마지막은 2분의 a가 1보다 클 때. 세 가지로 보자. 2분의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대칭축은 마이너스 1 왼쪽. 근데 구간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일 때 생기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때 GA는, 최대값 GA는 F-1이다.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가 GA 식이에요. 두 번째,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면 대칭축이 구간 내에 포함되니까 당연히 2분의 1대가 최대겠지. 얘는 그래서 이때 GA, 두 번째 GA는 F 2분의 A다. 2분의 A는 마이너스 2분의 A 제곱에 A 제곱 2분의 A 제곱이다. 이 자체로. 마지막 2분의 A가 1보다 클 때, 그러면 대칭축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까지가 왼쪽에 구간이 형성되겠지. 그래서 이때는 G1이 최대값이 됩니다. GA가 F1이다. 마이너스 2 플러스 2A가 최대값이 되었습니다. 자, 이 세 개 중에서 GA가 A 플러스 4일 때 구해보자. 자, 첫 번째에서 GA가 A 플러스 4가 된다는 말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가 A 플러스 4일 때죠. 3A가 마이너스 6이니까 A는 마이너스 2다. 두 번째도 보자. 두 번째 2분의 A 제곱에 A 플러스 2면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가 0일 때지. 자, 이게 되는 A 값은, 자, 근데 범위도 봐야 돼요. 자, A는 인수분해 안 된다. 근해 공식 쓰자. 1 뿔마 루트 5지. 네. 아니, 네. 1 뿔마 루트 5가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에 들어가는지 보자고. 1 뿔마 루트 5가 포함되느냐?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에. 1 마이너스 루트 5는 되지. 근데 1 플러스 루트 5는 안 되죠. 아니, 따라서 실제 A 값은 1 마이너스 루트 5만 들어가야 되겠지. 마지막 보자. GA가, 마지막 이때 GA가 A 플러스 4일 때,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A가 A 플러스 4일 때, 이때 A는 6이 되겠지. 됐습니까? 그런데, 1 마이너스 2가 안 돼?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인데. 답 4 아니에요? 답 4인데? 잠깐만, 근데 뭐가 틀린 거예요? 2분의 A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때 최대값이 2분의 A. 이게 틀렸나? 2분의 A 넣어주면 마이너스 2분의 A 제곱, A 제곱 맞고, 그게 2분의 A 제곱이고, GA가 A 플러스 2일 때, A 플러스 4구나. GA가 A 플러스 4구나. A 플러스 2도 있지. A 플러스 4니까 이게 잠시 알겠지. 범위를 풀어주면 A 제곱 마이너스 2A 마팔이 0일 때다. 이게 맞다. 그래서
그래서 이때 A 값은 두 가지. 4 또는 A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2는 이미 했고 4는 범위를 벗어나지.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2는 여기 이미 포함되어 있으니까 4는 안 되고 마이너스 2는 포함됐으니까 제외하고 실제로 A 값은 마이너스 2와 6 두 개만 된다. 알겠죠? 두 개. 28번 보자. 자, 주어진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갖는다.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예요. 자, 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 첫 번째는 뭐? 한별식. 4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6 사인 세타가 0보다 커야 되겠지. 두 번째, 두근의 합과 곱. 두근의 합은 4 코사인 세타인데 그게 양수. 두근의 곱도 마이너스 6 사인 세타인데 양수. 만족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각 계수형을 써야 된다. 서로 다른 두 그냥 실근이 아니고 양의 실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거 풀면 전부 사인으로 바꾸자. 4 빼기 4 사인 제곱 마이너스 6 사인이 양수. 정리하면 마이너스 2도 나눌게. 2 사인 제곱에 3 사인 빼기 2가 음수.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2 사인 세타 마이너스 1 사인 세타 플러스 2가 음수이므로 사인 값이 사인 플러스 2가 음수가 될 수는 없지. 이건 무조건 양수다. 곧 사인 세타가 2분의 1보다 작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서 사인 값이 2분의 1보다 작고 근각 계수형이 썼을 때 사인 값이 음수고 코사인 값 양수고 이 세 개 만족하면 되겠지. 네. 오케이. 그때 그러면 범위 사인 값이 음수, 코사인 값 양수. 사사분면. 사사분면만 해당하면 사사분면이면 2분의 3파이에서 파이까지지. 안 되지. 뭔가 잘못돼.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x 코사인 6 사인 맞지?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 한별식 맞지? 4 코사인 제곱에 왜 안 빼니? 플러스다. 계산 플러스다. 2분의 1보다 그래서 플러스니까 2 사인 제곱 마이너스 3 사인 마이너스 2고 2 사인 세타 플러스 1 사인 세타 마이너스 2가 음수다. 이게 맞다? 사인 세타 마이너스 2는 음수란 말이야. 따라서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야 된다. 이게 맞다. 여기 있죠? 그러면 이제 평합해보면 코사인 세타 양수이면서 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0 사인 범위겠지. 맞습니까? 그럼 사사분면은 맞다. 사사분면이면서 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0 사이가 되려면 사사분면에서 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0 사이가 되려면 범위가 어떻게 되겠니? 2파이보다 작고 뭐보다 커야 되니? 잠시만요. 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사사분면 6분의 11. 6분의 11파이죠. 6분의 11파이에서 2파이 사이가 돼야겠지. 오케이. 29번 보자. 자,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2 사이인 모든 실수 x다.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사이. 식이 탄젠트 형태다. 자, 쉽게 보자. 쉽게 탄젠트 제곱이 있단 말이야. 네 제곱이 있고 양변을 탄젠트 제곱으로 나누자. 뭐 복잡하게 않을 거야 이거는. 한방 더 하면 돼요. 탄젠트 제곱은 양수니까. 탄젠트 제곱값은 양수지 뭐.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0이면 항상 성립하는 거고 0이면 A 값에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성립하는 거잖아. 그래서 0은 탄젠트 x가 0이라는 0은 제외하고 당연히 나눌 때. 그래서 나눠도 부동호 방향은 안 바뀌죠 지금. 오케이? 그럼 이게 만족하면 된다. 뭐니? 또 사줄 꼈으면 되지. 그렇지.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탄젠트 제곱에 탄젠트 제곱 x 분의 1은 2 이상이므로 이게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a 값은 a는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지. 오케이. 그래서 a의 최대 이게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도록 하는 a의 최대값은 2다. 오케이. 30번 볼게요. 자, 반지름 일자리 원 위를 움직이는데 1,0에 출발해서 하나는 3분의 2파이 속력으로 움직이고 나머지 하나는 3분의 4파이 속력으로 움직인다. 보자. 그러면 t초 후를 봅시다. 시간 t초 후, t초 후에 점 p, p의 각도는 뭐냐? 3분의 2파이 t지. 네. 그렇죠? 그 다음에 t초 후 q의 위치, q의 각도는 매초 3분의 4파이만큼 움직이니까 q의 각도는 3분의 4파이 t가 되었단 말이야. 맞습니까? 네. 그러면 그때 두 점 PQ와의 Y좌표는 동경의 각도가 주어졌으니까 Y좌표는 사인 값이 돼야 돼. 그렇죠? 점 P의 Y좌표는 사인 3분의 2파이 T. 점 Q의 Y좌표는 사인 3분의 4파이 T가 되면 된다. 맞지? 그렇죠? 그때 두 개의 Y좌표가 같아지는 T가 100초 사이까지, 100점까지 몇 번 발생하느냐? 자, 그럼 얘를 그래프를 그려서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기억나니? 사인값 두 개가 같기 위한 조건. 사인 A랑 사인 B 꼴이 같기 위한 조건이 뭐였더라? 일반에 일반각으로 표시했을 때 일반에 사인값 두 개가 사인 A랑 사인 B가 같기 위한 A, B의 관계를 일반각으로 표현하시오. 뭐였더라요? 그 알파베타 말하시는 아까부터. 자, 얘를 주기 3짜리 주기 이거는 2파이로는 2분의 3짜리지. 둘이 더했을 때 뭐 그래 두 개의 합 또는 차 일반각 표시 방법. 첫 번째는 두 녀석의 각도의 차이가 2파이의 배수배가 될 때라고. 2n파이. 두 번째는 뭐냐? 두 녀석의 각도의 합이 2n 플러스 1파이가 될 때라고요. 두 가지라고요. 각변환이다 어차피. 둘 다 각변환이에요. 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도 되지만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그냥 식으로 인제석은 할 수가 있다고. 첫 번째 형태가 되려면 3분의 4파이t랑 3분의 2파이t의 차이가 2n파이꼴이 되면 된다 이 말이지. 그렇게 될 수 있는 t값 형태는 뭐냐? 3분의 2파이니까 날려버리면 t값은 3일 때예요. t가 3에 배수면 된다고. 첫 번째는. 예. 알겠어요? 두 번째, 두 녀석의 각도의 합 3분의 4파이t랑 3분의 2파이t의 합이 2파이t의 합이 2n 플러스 1파이 홀수파이면 된다. 그러면 이거는 2파이니까 t값은 언제일 때? 2분의 2n 플러스 1꼴이라고. n 플러스 2분의 1꼴이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에는 그래프 그린 것도 맞지만 그냥 식으로 일반각을 이용해서 일반해를 이용해서 구하는 게 훨씬 쉽다. 알겠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말하는 대로 t값이 100초까지지. 그러면 t값이 3n이 되는 건 몇 가지겠을까? 33가지. 33가지. 3, 6, 9, 3의 배수라고 하니까 33개. t값이 n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게 몇 개 있을까? 99개.
1부터 아니다 0도 포함시켜야지 그러면. N이요. N 잘 들어있겠어요. 아니요. 여기서 일반각에서 n은 정수야. 0 포함해서 0부터 99까지니까 100개지. 이해됩니까? 0부터 99까지. 그러면 위에는 왜 3에는 34개가 여기서 n이 0이 돼버리면 t는 0이잖아. T가 0이 되는 거죠. t가 0이 되는 건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잖아. 출발도 안 한 거잖아. 출발 안 했을 때뭐 같은 거야? 아 출발 후. 출발 후. 오케이. 그래서 합치면 133이에요. 되겠니? 일반각 풀이도 꼭 기억을 해라.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가? 100조 동안인데 133개가 나오는 거. 뭐 엄청나게 많이 만나는 거지. 1초씩 세고 있었는데 0.5초는 좀. 세려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세려면 이게 주기가 3이고 이게 2분의 3이니까 주기 3 잡고 0에서 3 사이에 몇 번 만나는지 생각해서 그거에 곱하기 해줘야지 마지막에. 원래는 그렇게 하라는 말일 건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이렇게 일반각으로 푸는 게 훨씬 낫다고. 식으로 깔끔하게 나오니까 식이. 그렇죠? 그래서 일반각 풀이를 기억하라고요. 오케이. 자, 1032번 넣어보자. 자, 부채꼴 BAD는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중심각이 X인 부채꼴이다. 반지름 길이가 중심각이 X인 부채꼴. 각도가 X란 말이지 여기. 부채꼴 BAD. 반지름 R자리로 뭐 이렇게 그려진 거죠. 자, 이 형태에서 위쪽으로 올라간 건 직각삼각형이고 ABC는 x, sin x, 탄젠트 x의 대소관계를 정하시오. 이게 뭔 말이냐? 자, 넓이를 이용하는 거야. 친절하게 BD를 선을 이어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삼각형 ABD의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삼각형 ABD의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의 sin x R제곱의 sin x지. 양변의 길이가 R 똑같으니까. 두 번째, 삼각형이요. 삼각형 ABD RRX 2분의 1 AB sin 세타. 그 다음에 부채꼴, 이번에는 부채꼴 ABD. 여기 넓이는 어떻게 되냐? 2분의 1의 R제곱 각도 X. 그쵸? 자, 마지막 삼각형 ABC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 밑변 R이고 높이는 뭐니? 높이가 탄젠트 X지. R 탄젠트 X. 높이가 곧 R 탄젠트 X입니다. 따라서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의 R제곱 탄젠트 X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딱 보이다시피 넓이는 삼각형 ABD가 제일 작고 그 다음이 부채꼴이고 그 다음이 직각삼각형이겠지. 알겠어요? 그래서 넓이를 한번 증명해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2분의 1 R제곱 sin X 다음이 2분의 1 R제곱 X고 그 다음이 2분의 1 R제곱 탄젠트 X다. 이 순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얘가 범위에서는 그래서 sin X, X, 탄젠트 X 순서다. 그래서 관계가 이 말이에요. 이거 교과서에 있을 건데. 없었어. 진짜? 교과서 안 풀어요. 학통에서 어. 그 미적이랑 적분해서 뭐 하는 거. 학통에서 미적이랑 적분?
그 확정이 이항 정비에서. 아, 적분 활용, 미분 활용? 네. 그것도 알려주셨어요. 학교에서 했어. 예. 적분, 미분 뭔지 안 알아보고. 뭐 대충 알려주시고. 그냥 이렇게 되니까 외워 이거지. 예. 그럼 외워야지. 외웠지. 그걸 보고 이제 확통을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허스 부분 복수수 활용도 하시고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기양 그 개수의 성질에서 추가했단 말이구나. 적분하면 미분하면 외워야지 그러면 했으면. 자, 확통 가보자. 확통 15번 원순열. 딱 네. 지호가 딱 10하면 좋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딱 끝내고 싶으면 딱 좋을 것 같아. 그래 봐. 자, 서로 다른 5개의 접시를 원 모양으로 일정한 간격을 둬 원형으로 한다. 5개의 접시 중에서 자,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는 차례대로 일단 접시, 배열, 두 번째가 그 다음에 사과, 배열 이렇게 봐야 돼요. 오케이. 자, 서로 다른 접시의 배열, 접시 5개를 다 다른 접시다. 걔를 원형으로 일단은 원판에 여기 배열해야 되지. 그게 몇 가지니? 500. 야, 원순열인데 400이 되겠지. 일단 접시를 깔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3개의 이제 사과를 접시 5개 중에 3개에 집어 넣을 건데 문제에서 말하는 대로 사과를 올려놓지 않은 접시 2개가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빈 접시가 이웃하지 않는다. 비어있는 접시가 이웃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보자. 일단 사과의 배열이 5P3이다. 맞습니까? 네. 접시가 이 깔려있다. 사과의 전체 배열이 5P3인데 거기서 빈 접시가 이웃하는 경우를 빼버리자고. 빈 접시가 이웃하는 경우. 그러면 빈 접시 2개가 이웃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냐?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있지. 오케이? 네. 5가지의 경우가 빈 접시가 이웃할 수 있으니까 그걸 빼버리자. 5 곱하기 3팩 빼버리자. 3팩은 사과 배열 해야 되니까. 전체 5P3에서 빈 접시가 이웃하도록 사과 3개를 배열하는 방법은 5 곱하기 3팩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빼주는 게 빈 접시가 이웃하는 경우다. 그래서 전체를 곱해주면 숫자가 좀 크겠다. 그래서 접시의 배열이 4팩, 사과가 빈 접시가 이웃하지 않게 배열하는 게 5P3에 5 곱하기 3팩, 24에 5P3은 5, 4, 3이니까 60이지. 빼기 5 곱하기 6. 그래서 24 곱하기 실제로는 30이다. 얼마큼? 720. 이렇게 됩니다. 16번 더 보자. 16번. 자, 1학년 3명, 2학년 2명, 3학년 3명이 모두 원탁에 둘러앉는데 1학년 3명은 이웃하고 2학년 2명은 이웃하지 않도록 의자에 앉는 경우 봅시다. 총 3, 2, 3이니까 8명이지. 근데 1학년 3명은 이웃. 2학년 2명은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보자. 이것도 몇 개 남았냐? 5자리. 이제 남은 5자리에 2학년 3학년을 배열을 할 건데 첫 번째
1학년 3명이 이웃하는 배열. 그럼 몇 가지냐? 원탁의 배열을 할 때 1학년 3명이 이웃하는 경우가 둘, 셋, 넷, 다 5팩에 3팩. 5팩에 3팩이지. 그렇죠? 1학년 셋이 이웃해서 3명이 자리 바꾸는 건 돼야 되니까 5팩에 3팩. 자, 거기서 그러면 뭐 하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2학년 2명은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2학년 2명도 이웃하는 경우를 빼버리자. 빼도 되고, 아니면 2학년 2명이 진짜 이웃하지 않도록 배열되는 거 진짜 나열해도 되고. 그러면 1학년 2명, 3명이 이웃하는데 곧 1학년 3명 이웃, 2학년 2명 이웃, 얘를 빼버리자고. 있습니까? 네. 자, 그럼 1학년 3명 있다고 보자. 남은 5자리에서 2학년 2명이 이웃해서 배열되는 경우는 몇 가지냐 그러면? 2학년 둘이 이웃. 세 가지 팩. 그렇지. 하나, 둘, 셋, 네 가지. 네 가지 팩. 네 가지. 그래서 계산 잘해야 돼요. 1학년 3명이 이웃하는 경우가 3팩 맞고, 거기에 대해서 2학년 2명마저도 이웃하는 형태가 하나, 둘, 셋, 네 가지 곱하기 2팩.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 3학년 3명도 배열해야 된다. 반드시 3팩까지. 됩니까? 요게 2학년 2명이 이웃하는 거다. 이게 2학년이다. 요게 1학년이고, 그리고 전체가 순열이니까 3학년 3명이 배열되는 것도 반드시 순열로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1학년 3명이 이웃하는 경우 전체 5팩 곱하기 3팩에서 빼주면 되겠지. 3팩에 4 곱하기 2팩, 3팩을 빼서 계산합시다. 5팩에 3팩은 5팩이 120이지. 720. 빼기 6 곱하기 8이다. 이상한데? 36 곱하기 8이지. 66에 36. 36 곱하기 8입니다. 있어요. 720에서 68, 48, 38, 24, 288 빼주면 된다. 빼주면 되겠지. 네. 4. 4가 432. (17번) S 대 Y 대 E 대 E는 뭘까? 이화인가? 이화여야 돼. K를 고대 싫어하나 보다. K가 없다. 보통 스카이로 할 건데 고대 싫은가 보다. S대가 3명, Y대가 2명, E대가 1명 있다. 자, 총 6명을 일정 간격으로 원탁 배열한다. 이 대학 학생 옆에 적어도 한 명의 Y대 학생이 앉는 경우. 그러면 전체 일단 이것도 보자. 전체 5팩이지. 6명이니까 어쨌든. 그러면 적어도니까 빼버리자. 그치? 이 대학 옆에 Y 대학이 오지 않는 경우. 빼버릴 거야. 규정 6건을 할 거야. 이것도 전체 원형 배열인데 이 대학 옆에 Y 오지 않는다는 말은 이 대학 옆에 S만 오는 거지. SS.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3명 뭐 이렇게까지. 요 배열을 빼버리자고. 오케이? 그럼 이 대학 옆에 S 2명이 오는 배열은 어떻게 될까요? 2팩에 S 대학이 3명이다. 3명 중에서 2명이 이 옆에 앉아야 되지. 예. 순열로 3P2. 예. 그 다음에 남은 3명 3팩. 네. 3팩이지. 왜 3팩이지? 이건 자리 고정이 어떻게 보면 예.
E를 기준으로 양옆에 S 두 명을 안 치는 순간 이건 더 이상 원준열이 아니지. 네. 오케이? 그래서 E 대합 기준 S, 3P, 2 남은 3명은 어쨌든 3팩. 전체는 5팩에서 3P 곱하기 3팩을 빼자. 120에서 66에 36 빼주면 된다고요. 좋습니다. 자, 21번 보자. 자, 그림과 같은 직사각 모양의 탁자에 남자 넷, 여자 4명이 둘러앉으려고 한다. 남녀가 교대로 앉는 경우의 수. 직사각 모양의 탁자에 남자 넷, 여자 4명이 둘러앉는다. 오케이. 남녀가 교대로 앉는 경우,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본다. 쉽게 봅시다. 탁자의 모양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됩니다. 남녀가 교대로 앉는단 말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남여 첫 번째 형태 있겠죠? 그렇지? 두 번째 형태 이건 어차피 경우의 수는 같을 건데 배열 형태로 보면 이쪽이 여자 여남 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같냐? 돌리면 같은 거. 뭘 돌리면? 그러니까 돌리면 같은 건 나중에 할 거고 아, 일단 남자와 여자의 배치 단체는 크게 두 가지라고. 두 개는 다르지? 두 개는 다릅니다. 배열은 할 거고 이제 여기에 그러면 이와 같이 남자 넷, 여자 넷이 교대로 이렇게 앉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아, 3팩. 3팩? 4팩. 3팩 4팩? 3팩은 뭐냐? 남자 하나 고정시키고 둘이 남자가 어디에 고정될 건데? 4팩 나누기 2다. 이 녀석은 완전한 원형은 아니지. 네. 그렇지? 돌린다면 이건 180도만 돌릴 수 있어요. 중복이 딱 두 번만 생기는 거야. 중복이 두 번만. 내가 한 거는 남녀 중에서 만약에 남자 4명을 먼저 앉히자. 남자 4명이 먼저 앉는 방법이 4팩 나누기 2예요. 오케이? 3팩이 아니고. 오케이? 거기다가 여자 앉히자. 4팩. 남자가 앉는 순간 자기를 잡으면 여자는 더 이상 원준열이 아니지.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다. 2분의 4팩. 여자를 먼저 앉히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4팩. 있어요. 그래서 원준열의 변형 형태는 회전에서 같은 게 몇 개 있는지를 조심해야 된다. 이와 같이 양옆으로 길쭉한 탁자라면 180도만 돌릴 수 있다. 딱 두 번만 중복된다고. 두 번만. 오케이. 그래서 결과는 실제로는 어차피 답은 4팩 곱하기 4팩이 되겠지. 있어요. 48번 보자. 제일 싫은 문제지. 어차피 다 구해야 됩니다. 제일 싫은 문제긴 하다. 다 구하자. 숫자가 하나 다른 걸 찾아야 되니까. 48의 1번. 4명의 학생이 연극, 합창, 방송 3가지 동아리 중에서 각각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하는 경우의 수. 4명이 동아리 3개를 하나를 선택한대. 연극, 합창, 방송. 택하는 경우야. 이거 뭐냐? 중복순열이지, 그치? 네. 중복순열이지? 3파의 4죠. 3의 4승이죠. 네. 그치? 두 번째, 4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할 때 한 번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그러면 이 녀석은 또 똑같이, 그치?
각각 한 사람당 가위바위보 3가지씩 낼 수 있다. 이것도 3파의 4지. 그렇죠? 세 번째, 4개의 인형을 A, B, C에게 남김없이 나눠주는 경우. 이것도 3의 4승이죠. 인형 각각이 사람한테 가는 거야. 그렇지? 네 번째, 여행자가 3개월, 6개월, 12개월 뒤에 각각 할 수 있는 3종류의 느린 우체통이 있다. 4명의 여행객이 우체통을 선택하는 거다. 그렇지? 여행객, 사람, 여행객 4명이 우체통 3종류를 선택하는 거야. 우체통 3종류를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3의 4승이죠. 오케이. 다섯 번째, 3명의 학생이 딸기, 사과, 포도, 수박 중에서 한 개의 주스를 선택한다. 무엇이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잘 봐라. 사람 3명, 이 주스 몇 종류? 4종류. 그치? 주스 4종, 4종을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3의 4승이 아니고 4의 3승이지. 헷갈리지 마라. 오케이. 무엇이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잘 보라고. 중복순열 문제. 말로 되어 있는 중복순열 문제. 오케이. 52번 봅시다. 전체 집합이 1, 2, 3, 4, 5다. 이 녀석의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자 기억할게. 문제에서 집합의 순서상 개수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의 순서의 개수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세요. 벤 다이어그램 전체 집합이 있고 A, B에서 A가 B의 부분 집합이지. 벤다 그려.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원소가 5개다? 그러면 5개의 원소가 어떻게? 각각 예를 들어서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에 선택되는 걸로 보라.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거 계산만 잘하면 된다. 계산만 조심하자. 5개의 원소 각각이 1번 또는 2번 또는 3번에 들어간다. 영역이 1번, 2번, 3번. 숫자 1, 2, 3, 4, 5가 1, 2, 3, 4, 5가 1번, 2번, 3번 영역에 각각 배정되면 집합이 다 달라지는 거지. 그럼 전체는 몇 가지냐? 3의 5승가지야. 그렇지?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 공집합이 아닌 거라 했지. 근데 1, 2, 3, 4, 5 원소를 1번이나 2번이나 3번 영역에 집어넣는 경우에 주로 보면 공집합이 생길 수 있다. 그치? 공집합이 생길 수 있죠. 공집합이 생기는 경우를 빼자. A 또는 B가 공집합인 경우 얘 빼야지. 얘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럼 A 또는 B가 공집합인 경우는 몇 가지일까? 5가지. 응? 한 가지. A 또는 B가 공집합인 경우 한 가지요. 한 가지라고. 5가지. 자, A가 공집합이 된단 말은 1번이 없어지는 거지. B가 공집합이 되는 거는 1, 2번이 없어지는 거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볼 거예요. 1, 2, 3, 4, 5가 2번 또는 3번으로만 가는 경우 이게 A 또는 B가 공집합인 경우죠. 이해됩니까? 네. 오케이? A가 B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B는 공집합인데 A가 공집합이 아닐 수는 없어. 근데 반대로 A는 공집합이지만 B는 공집합이 아닐 수는 있지. 오케이? 그래서 일단 A를 비워놓고 1, 2, 3, 4, 5가 2번 또는 3번으로 가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면 그게 A 또는 B가 공집합인 경우란 말이야. 여기서도 1,
1, 2, 3, 4, 5가 모조리 다 3번 영역으로 가는 그 한 가지는 B가 공집합인 경우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했어요? 얘를 굳이 A가 공집합일 때 B는 공집합 아닐 때 A는 공집합이 아니고 B가 공집합일 때 그거 할 필요가 없다고. 어차피 포함 관계로 다 들어가 버려 있으니까 지금. 알겠어요? 그래서 1, 2, 3, 4, 5가 2번 또는 3번 영역에 들어가는 2의 5승까지를 빼주면 되겠지. 그럼 이건 공집합이 제한된 거예요. 243에서 32를 빼주자.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뭐 포함 관계를 만족하는 집합의 순서성의 개수를 구하시오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각각의 원소들을 벤 다이어그램의 영역에 집어넣는 걸로 생각하라. 됐니? 55번 보자. A, B, C 중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택하고 일렬로 나열할 때 A를 2개 이상 나열하는 경우 뭐 하죠? 자, AA 땡땡 AAA 땡 AAAA 네 가지로 볼거예요. 있어요? A가 2개 이상 배열되어 있으니까 특히 근데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내가 네모로 표시한 거는 A를 제외하고 이 네모에는 B 또는 C가 들어갈 수 있다고 본다. 네. 다 됐나? 일단 기본적으로 주목순열이니까.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해보자. AA 네모는 그냥 똑같은 걸로 봐. 똑같은 걸로 봐. 네모를. 그럼 AA 네모의 배열이 몇 가지냐? 4팩이 4팩 나누기 2팩 2팩이지. 네. 자, 근데 여기다가 곱해줘야 된다. 뭐로 곱해줄까? 중이 아니죠. 네모에는 내가 방금 봤다시피 B 또는 C를 다 넣을 수 있다고. 네모에는. 네. 그럼 네모에 B 또는 C를 추가하는 방법이 2가지. 2의 제곱까지지. 뭘 2가지야. 각각의 2가지인데.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 네모라는 걸 그냥 하나의 똑같은 문자로 봐. 그래서 AA 네모의 배열이 4팩 나누기 2팩 2팩인데 최종적으로 이 네모 안에 집어넣자고. 뭐를? B나 C를. 네모에 B나 C를 넣는 방법이 두 가지 곱사건으로 2의 제곱까지지. 이해됩니까? 또 AAA 네모를 보자. 일단 이 형태의 배열이 4팩 나누기 3팩이죠. 네. 거기에 또다시 네모에는 B 또는 C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곱하기 2만 해주자. A 4개는 한 가지지. 네. 그래서 얘가 6 곱하기 4여서 24가지고 8가지고 1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전체는 24, 8, 1입니다. 64번 보자. 1, 2, 3, 4, 5, 5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활용해서 3개의 숫자를 뽑아 세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각 자릿수의 합이 홀수인 자연수 A 개수. 자, 자릿수의 합이 홀수가 되어야 된다. 합이 홀수가 되려면 일단 홀수가 몇 개? 3개. 응, 3개? 한 개는 안 돼? 돼요. 벌수개. 홀수개. 홀수가 홀수개. 곧 3개의 수 중에서 홀수 1개, 짝수 2개인 경우 또는 홀수 3개인 경우 라고 보자. 자, 근데 문제는 종목이 형된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볼 거냐. 비슷하게 볼 거라고. 거의 비슷하게 볼 거라고. 홀짝짝의 배열이 일단 몇 가지냐. 홀짝짝 3가지. 3가지. 3팩 나누기 2팩. 이제 각각 홀수와 짝수 자리에는 몇 개씩 들어갈 수 있냐. 홀수 자리에는 3개, 네. 짝수 자리에는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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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자리, 짝수 두 자리에 짝수 2개씩 들어갈 수 있지. 예. 그러니까 이게 제곱까지라고. 예. 이해되니? 그러니까 홀짝짝이라는 이 문자를 배열한다고 생각하는 게 3가지. 네. 실제 홀수 자리랑 짝수 자리에는 중복순절로 각각 3가지랑 2가지씩 들어갈 수 있지. 네. 오케이? 비슷한 거다. 내가 AA 네모를 일단 배열하고 네모 자리에 그 후에 집어넣은 것처럼 중복순절로 홀수 3개. 홀수 3개는 뭐 한 가지지. 근데 각각 홀수 자리에는 뭐가 3의 세제곱이 들어갈 수 있죠. 5 곱하기 4여서 36,
27. 전체는 36 더하기 27. 63이 됩니다. 잠깐만. 63인가? 답이 나 2번으로 체크되어 있지? 답 63 맞니? 잠깐만. 63이겠지? 네, 맞아요. 맞아? 체크 잘못됐구나. 자, 마지막 문제. 99번. 자, AAA, BBC를 하나씩 넣으라고 각 칸에도 AA, BBC를 넣을 때 같은 열에는 서로 다른 영문자를 배열하는 경우 자, 일종의 뭐냐? 완전 순열 비스무리한데 잘 보자.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다. 얘는 자, 일단 1행의 보기처럼 1행에 AAA, BBC가 있을 때 그때 2행을 먼저 하자고. 1행이 고정되어 있다고 봤을 때 얘를 이와 같이 1행에 고정시켰을 때 2행에 나올 수 있는 문자의 배열. 그러면 A 세 개는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되냐? BBC로 가야 되지. 위아래 문자의 위아래 열의 문자는 달라야 돼 반드시. 그러면 AAA 자리에는 BBC가 올 수 있지. 예. BBC 오는 방법이 뭐냐? BBC, BCB, CBB 세 가지죠. 이건 똑같고 2행 이 형태란 말이야. 이게 보면. 그러니까 1행이 만약에 이와 같이 고정되면 2행은 뭐 항상 몇 가지? 세 가지야. 그니? 그러면 1행이 바뀜에 따라서 곱하기 3이 되는 거지 무조건. 네. 1행의 배열. 1행 배열은 몇 가지냐? 6팩에 3팩, 2팩이 되겠지. 그러니까 같은 것이죠 준열. 총 6개의 문자 중에서 3개 같고 2개 같으니까.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6팩을 3팩, 2팩으로 나눠준 거에 곱하기 무조건 3가지씩 이 되는 거예요. 1행이 바뀜에 따라서 배열에 따라서 밑에 것도 같이 바뀌는데 그 바뀌는 경우가 보다시피 3가지지 무조건. 쉬었다 가자.